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주주 카톡방은 새로 만들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모든 영상 아래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서 1대1 카톡방 주소 확인하고 주주 인증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매매 리딩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주끼리 모여서 존나게 버티는 카톡방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보사 장기 투자자 구독자 확인 등급이 있습니다. 특히 인보사 장기 투자자 멤버십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시어 오픈 카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한 5분? 6분 정도 입장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인보사 장기 투자자 멤버십은 매매 리딩하는 곳이 아닙니다. 순수한 후원방이며 가끔 저의 확증 편향 영상이 올라가는 등급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해서 오시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확인 멤버십은 관심 종목을 추적하고 매매를 연구하는 영상이 올라가는 등급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주식 투자하는 게 정의구현인가요? 아니면 주가 상승인가요? 찌남은 정의구현이 목적이군요. 주식 투자의 목적이 정의구현은 아닙니다. 회사에 악재가 생겼는데 그거 털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회사는 알아본다고 하고 대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언론 발표하고 CEO 이슈를 털어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의 구현은 법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그냥 선 넘은 동상 오지랖. 줄타기 하느라 저도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가 선 넘은 거라면 2019년 인보사 사태 때 저는 이미 SBS에게 개 털려서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랖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도 없었고 이 짓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자님이 적당히 하시조를 2개를 달았는데 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까는 게 적당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주주 카톡방 이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60명 정도 있었는데요.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150명 내외의 분들이 이동 완료했습니다. 헤이홀더 코롱생명과학 주주 3% 넘었을 때가 140명 정도였으니까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결국 인보사 커버 영상 조회수가 1,000회가 나와도 우리는 주주 운동할 힘이 없습니다. 같은 영상에 이제 다른 댓글인데요. 현재 제 개인 회사 저 어른을 포함해서 0.15%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그리 많지 않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4년을 봐오면서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정말 종토방에 쓰레기 같은 글이 가득해도 가만히 지켜만 봐왔고 그동안 찌남 K님 영상 항상 잘 봤고 응원해왔습니다. 늘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헤이홀더도 설치는 했으나 매번 이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이어서 제대로 인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제 행동이 별 힘도 없고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만들지도 모르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별로 보유한 주식이 많지 않으시다는 찐한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재벌기업이고 웅렬이가 3번째 자식이라 외치던 인보사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판매 취소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됐을 이 회사의 주식을 산 제가 잘못이겠지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제 주식의 의결권은 필요하실 때 전면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댓글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상에 다른 댓글을 보면서 주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냥 개미일 뿐인 거죠. 모래알 같은 존재들입니다. 각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코롱생명과학 주주총회 참석하느라 코롱티시진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코롱티시진 주주간담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 관련돼서 인베스팅이라는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순번대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스터디 1에 대한 중간 발표는 없다. FDA의 신약 승인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스터디 1, 2가
같은 건데 같은 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임상인데 1이 먼저 끝났다고 1부터 결과 발표를 했다가 2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신약 승인 받는데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DA에 상의하고 발표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전체 발표라기보다는 뭐 안전성 같은 거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발표도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주주들이 이거 좀 발표 좀 해줘야 주가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물어보니까 회사 측에서 면피하는 쪽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터디 1과 2의 투약 완료 시점이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게 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 1월 혹은 2023년 1월에 스터디 1이 투약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자가 등록이 됐다고 바로 투약이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환자분하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분이 투약 날짜를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자 등록은 완료됐지만 실제 투여는 2023년 12월이거나 2024년 1월 달에 투여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한 80여 명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등록이 됐다고 바로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80명을 빨리 등록을 하게 되면 한 6월 정도까지는 이제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노문종 대표님이 증언하신 내용이랑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터디 1은 1월이나 23년 12월에 된 거고, 스터디 2는 6월 정도까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여기 6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먼저 내서 신약 승인에 불이익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미국 티슈진에서 지금 임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문종 대표님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승인이 나면 론자에서 초도 물량을 생산할 거고, 생산 방법이나 동등성 실험에서 론자가 우위가 있다. 다만 론자가 인보사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산 기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들어보면 바이오텍이 유력한 생산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 코오롱 바이오텍 하나뿐이니까 요거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야죠. 생산 방법이나 동등성 실험에서 론자가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임상에서 쓰였던 약의 생산 방법이 론자에서 한 거가 같고, 그다음에 임상에 쓰인 인보사가 론자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를 FDA에 통과받는 게 얘가 이제 론자가 훨씬 우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투약을 론자에서 만든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이오텍에서 잘 풀어내면 생산 기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드 가능성은 이미 임상 3상 설계 때부터 디모드를 받기 위한 포인트를 넣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KR 그레이드 2를 임상에 이제 넣은 것과 그다음 P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모수 확보 1000여 명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하는 거는 전부 디모드를 받기 위한 포인트라고 노문종 대표님이 설명하셨고, 인보사의 디모드는 MRI 검사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MRI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 검사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걸로 이제 구조 개선이라든가 연골 재생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인보사 신약 승인 시점에 디모드가 같이 딸려서 결정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뭐 디모드가 그때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임상 이상 환자들의 팔로우는 하고 있지만 안정성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이건 아마 질문을 인보사 임상 두 번째 맞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이거에 관련된 답변이었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아마 학회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인보사를 맞은 사람들 중에 인공관절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관련된 학회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가 요 4번에 관련된 것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월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계획은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뭐 인버사 적응증 관련돼서 고관절은 무릎 임상이 끝난 이후에 척추 관련해서는 기술 수출도 고려 중이다. 요거를 아마 회사에서는 공동 개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개발이 곧 기술 수출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술 수출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기술 수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1년씩 버텨야 되는 게 아닌가. 고관절도 웬만하면은 티슈진이 할 필요 없고 저쪽 뭐 외국계 회사나 빅파마한테 넘겨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1년을 버티지. 전환사채가 결국에는 돈 끌어오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전환사채가 추가 상장되면서 그 지분이 희석되면서 결국엔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지분이 내려가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막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학회, 포럼, 아이아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건 맨날 하는 이야기고, 뭐 번외로는 뭐 노문정 대표님이 2020년에 영상으로 아마 그 주주들에게 인사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영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선진 코롱 티슈진 CMO 관련돼서는 뭐 사실 확인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번외로 이제 주주총회 이전에 코롱 티슈진 주단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전환사채 150만 주 정도 나오죠. 그거 관련돼서 시간에 혹은 블록딜 비슷한 걸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 잘 안 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제 기억으로는 제가 느끼고로는 이렇게 되면 최고로 좋고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4월 15일을 맞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주분들 150만 주 나오면 주가 뭐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50만 주 해봐야 뭐 얼마 안 됩니다. 그거 한 번에 다 팔면 그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도 손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믿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죠? 코롱 티슈진에서 주주 간담회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제가 주워 들은 얘기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